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구급공채 영어 기출문제 문 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제가 문 7번까지 해석을 하고 문 8번을 뛰어넘었습니다. 문 8은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대화문이죠. 그것은 다음에 또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독해 문제만 쭉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런 내용 일치 문제는 전체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뭐 주제 문제, 요지 문제, 뭐 제목 문제 이런 것은 대충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일치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또 정말 이런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때 뭐 이 본문이 길건 아주 짧을 때는 물론 본문을 먼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우리 절약됩니다. A번 A shark has scales that always remain immobile to protect itself as it swims. Shark, 상어. 상어는 has scales, 비늘을 가지고 있다. 비늘, scale, 비늘입니다. 이게 scale. scale은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scale, 우리말로 scale 하면 규모란 말도 있고, 눈금이란 말도 있고, 접시, 저울 이런 말도 있습니다. scale. 뭐 동사가 되면 뭐 이렇게 뭐 절벽을 오르다 이런 말도 있고. 자, 비늘을 가지고, 어떤 비늘? That always remain immobile to protect itself as it swims. 항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 remain immobile. 이 mobile 하면 움직이답니다. mobile. immobile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항상 고정되어 있는 비늘을 가지고 있다. 뭐 하기 위해? To protect itself.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영할 때. 이런 내용 일치 문제, 뭐 옳고 그런 거 찾기, 이런 문제에서는요, always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 99% 이건 틀린 말입니다. 뭐 틀린 걸 골라라 하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always. 항상 그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뭐 항상 뭔가 이렇게 예외가 있게 말하는데, 항상 그렇다, 무조건 맞다, 100% 맞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99%입니다. 2번 Lang revealed that the scales of a mako shark. 여기 발음이 mako입니다. mako가 아니고 mako shark. 이 상어 이름입니다. 그냥 마코 상어입니다. 마코 상어. 자, 랑이란 사람이, 이 발음은 랭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랭. reveal, 밝혔다. 대리야. 일단 2번이 제일 긴 게 뭔가 있어 보이죠. 예, 하여튼 좀 마음에 듭니다. 일단 랭은 밝혔다. The scales of mako shark. 마코 상어의 비늘이 utilize, 이용된다. To lessen. lesson, 이것은 줄이다죠. L-E-S-S-O-N 하면은 학과, 학습, 뭐 교훈 이런 말이고, L-E-S-S-E-N 하면은 형용사나 명사 이런데 이렇게 뒤에나 혹은 앞에 EN이 붙으면 이것은 다 동사가 됩니다. 이건 줄이다죠. less가 적은, 더 적게 하다 이런 말. drag는 질질 끄는 거죠. 막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력, 저항력 이런 걸 말합니다. 보통 이제 기계적인 용어로 항력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서의 항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말. 뭐 괜찮네요. 내용도 알차고 좋네요. 3번 Mako shark has scales of identical size all over its body. 마코 상어는 비늘을 가지고 있다. identical size, 동일한 크기의 all over its body. 역시 all 이런 말도 이런 뭐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에서는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뭐 물론 100% 다 틀린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몸 전체에 동일한 크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 4번 The scientific designs of airplanes were inspired by shark scales. 이 비행기의 과학적인 디자인, 이것이 were inspired, 이거에 영감을 받았다. 뭐에? by shark scale. 상어 비늘의 이 영감을 받았다는 말이죠. 자, 이거 이제 2번하고 4번이 뭐 거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가 보시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 이거는 이제 상어에 관한 이야기구나. 상어의 비늘에 관한 이야기구나. 상어의 비늘의 용도 뭐 이런 것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라도 이렇게 글을 보시면요. 집중이 훨씬 잘 됩니다. 결국은 이 독해 문제는 누가 집중을 더 할 수 있냐 그게 문제인데 자, 제가 이번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또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건데 그 중에 자기한테 뭔가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방법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 방법은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 문장을 보면 이게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혹은 뭐 보어, 목적 보어 이렇게 막 그냥 목적어 두 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부사구, 뭐 관계대명사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문법적인 것에 신경을 써서 쓰다 보면요. 정작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거의 시간 싸움이죠. 영어란 것은 뭐 국어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결국은 시험이란 것은 결국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문장 구성을 그냥 찾느라고 그냥 시간을 보내기 일쑤인데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되신 분들은 이런 단어 한 개 한 개를 그런 뭐 구문을 찾고 이것을 막 파헤치고 분석하고 이런 데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문장이 일단은 어려워지고 또 좀 답답해지고 그 뭐 영어의 모든 문장들이 적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피곤하겠죠. 저는 가급적이면 이 모든 단어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날 잡으시오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가급적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들은 내가 뭐 때려잡아야 할 그런 적군이 아니고 나에게 정보를 주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아마도 집중이 더 잘 될 겁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 이 자체를 그냥 그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뭐 구문을 분석하고 뭐 문장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뜻은 안 들어오죠. 문장은 분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뜻을 또 알려면 또 한참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말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또 왜 거꾸로 합니까? 그냥 영어대로 그냥 쭉쭉 한 단어 한 단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한 단어 한 단어면 그것도 이제 시간 낭비일 수 있죠. 한 단어씩 딱딱 보여주면 우리가요. 글을 다 지워버리고 한 단어만 딱 보여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글이란 것은 길게 볼수록 그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오히려 어떤 데는. 한 단어씩만 정말 딱딱 줘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한 단어 주고 딱 잘라버리고 또 한 단어 주고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쭉 연결되는 게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하여튼 이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이 적응하기 위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결 편하게 좀 더 친근하게 독해를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어 덮여 있다. 비늘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계속 완벽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혼자 하실 때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상어 덮여 있다. in scale 비늘로 made from 만들어진 the same material 똑같은 물질로 이빨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제가 다시 해드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these flexible scales 이 유연한 이 잘 구부러지는 flex는 원래 구부리답니다. 휙 구부리다는 말인데 flexible한 이 스케일 비늘이 protect 보호한다. the shark 상어를 and help 돕는다. 그것이 헤엄치도록 quickly 빨리 in water 물 속에서 됐죠. a shark 자 상어가 사실 이것도 이제 오히려 한 단어씩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연습이 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정도는 그냥 한 방에 해석하는 거죠. 그냥 한 방에. 이걸 뭐 상어 할 수 있다, 움직이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구태여. 그냥 한 방에 느낌으로 샥 오는 거죠. 근데 일단 처음에는
이 막 구문을 분석하고 막 그냥 이 문장을 막 철저히 분석하고 막 파헤치고 막 그냥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 단어씩 하는 게 낫습니다. 한 단어씩 자꾸 하시다 보면 단어가 점점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해석되는 범위가. 그게 좋습니다. 이제 상어 할 수 있다. move 움직일 수 있다. the scale 이 비늘을 as it swims 수영하면서 this movement 이 움직임 helps 돕는다. reduce 줄이는데 the water's drag 물의 항력 이 drag는 원래 질질 끌다 잡아당기다 이런 말이죠. drag 이것도 이 의성어입니다. 잡아당길 때 나는 소리가 드럭드럭 이렇게 하죠. 드럭드럭 이렇게 해서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일단 영어가 처음에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생길 땐 다 의성 의태어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는데 활용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게 절대 뭐 어떤 이상한 막 야리꾸리한 그런 뭐 연상법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정통법. 자, 에이미 랭은 an aerospace engineer, 공학자 이런 말이죠. 항공우주공학자 at the University of Alabama 대학에서 studies 연구한다. the scales 비늘을 and the short fin mako. short fin mako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상어 이름입니다. 상어의 종류입니다. 마코 상어입니다. 이 short fin 짧은 비늘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죠. 가급적 그냥 영어 그대로 보십시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게 저는 뭐 제가 지금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드립니다만은 저는 제 혼자 영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번역사 아닙니까? 이 번역사는 맨날 번역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의학 번역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번역이 정말 저는 싫습니다. 뭐 싫다기보다 물론 뭐 재미있을 때도 많습니다만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번역입니다. 이게 이 번역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버릇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어로 그냥 이해하면 제일 낫습니다. relative 친척 of the great white shark 이것도 하나의 이 상어의 종류입니다. great white shark의 친척 됐죠? 이 동격이죠. Lang and her team 랭과 그녀의 팀은 디스커버드 발견했다. that 이하를 the mako sharks 이 상어의 비늘이 differ 다르다 in size 크기와 유연성에서 inflexibility in different parts 몸의 이제 of each body 몸의 다른 부분 여러 부분에서 각 부분마다 유연성이 다르다는 말이죠. 아까 뭐 나왔죠. 이렇게 다 똑같은 크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보시죠. 이거 differ in size 하면 이 자체가 벌써 크기가 다르답니다. 이것은 크기가 다르다. 자 넘어가고 일단 이건 틀렸죠. 그렇죠. 이거 아까 제가 이미 뭐 5월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다음 for instance 예를 들어 the scales 비늘 on the sides of body 그 상어의 몸의 측면이죠. 측면 옆면에 있는 비늘은 tapered 테이프 하면 이것은 뒤에 설명이 나오죠. 또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테이프는 원래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다, 뾰족해지다 이런 말입니다. wide at one end 한쪽 끝에서는 넓고 and narrow at the other end 다른 쪽 끝에서는 좁고 그 뒤로 갈수록 혹은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말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은 사라집니다. because they are tapered 그들이 tapered 이 테이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져 있기 때문에 these scales 이 비늘들은 move 움직인다 very easily 매우 쉽게 they can turn 그들은 turn up 하면 이것은 위로 곤두세우답니다. flatten 하면 납작 이 납작하게 몸에 바짝 붙이다는 말입니다. to adjust to the flow of water 물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세우기도 하고 납작하게 하기도 하고 한다는 말. around the shark 그 상어 주변의 그런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그 비늘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and to reduce drag 그리고 또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Lang feels 랭은 느낀다 that shark scales can inspire design 자 that 이하를 shark scale 상어 비늘이 can inspire 이 영감을 줄 수 있다. 이 디자인의 for machine 기계들에 대한 디자인 어떤 기계들이냐 하면 that experience drag 이 항력을 겪는
학력이 이 작용하는 그런 기계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이런 거. 자, 여기 Lang feels that 길리죠. 랭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feels는 뭐 thinks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문제는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저도 좀 헷갈렸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진짜,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칫하면 이것은 실수해서 틀리기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과연 이 정도 문제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뭐 이 9급이나 그 7급에서 영어를 7급은 또 국가직인가 영어가 없어졌죠. 없어지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하여튼 영어가 있으면요. 우리가 영어를 공무원이 돼서 영어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출나게 잘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별도로 뽑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외무고시 아니면 행정고시 무슨 통상직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내서 물론 이제 그 변별력을 뭐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여기 2번과 4번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이 해석을 완벽하게 하고도요 헷갈립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영어를 그 수험생을 골탕 먹이는 것은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영어 실력을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운 좋은 사람 맞추고 운 나쁜 사람 틀리고 잘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은 영어 테스트가 아니고 일종의 국어 테스트처럼 이렇게 국어 테스트도 이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Lang revealed. Lang은 밝혔다. 일단 이것은 위에 이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Lang and her team discovered. 물론 앞에 설명이 나왔지만 이 설명 자체가요. 이 사람들이 이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가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discovered 발견했다는 과거로 나와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발견하고 이렇게 이것을 일반적인 사실로 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쭉쭉 다 나와 있죠. 이렇게 they can turn up 뭐 이렇게 그들은 상어들은 turn up 세우기도 하고 그 비늘을 말입니다. they can 여기 대의가 비늘이죠. 비늘이 위로 고추서기도 하고 혹은 바짝 붓기도 해서 그 물의 흐름에 적응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 상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물의 흐름에. 그리고 항력을 줄인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 랭은 밝혔다. The scales of Markovshark. 이 비늘이 여기 비늘이 이거죠. 이게 데이죠. 데이. 지금 이게 그 her team discovered 이것이 이 전체 다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만 뭐 여기까지만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여기 한 게 아니고 아니고 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지금 발견한 건데 일단 2번은 맞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비행기의 과학적인 디자인은 상어 비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그 상어 비늘을 보고 만들었다. 예, 이거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자칫하면 헷갈리죠. 저는 이런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절대 안 봅니다. 이것은 영어 시험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문제입니다. 좀 악성 문제입니다. 이거 출제하신 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수험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걸 하건 조금 덜 뛰어난 사람이 이걸 하건 이것만 번역이 되면은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잘못하면 4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빨리 봐버리면은 물론 자세히 보면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번역이 확실히 되면요 밑에서도는 확실하게 뭐 장난질 없이 뭐 패러프레이즈 그 문장 전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 문제인데 이거 다 알고도 이거를 헷갈려 하는 이런 건 참 안 좋죠.
자, 이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장난이란 겁니다, 지금. 자, 비행기 디자인이 상어 비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왜냐. 그리고 이미 랭필드에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미 비행기는 우리가 나온 지가 얼마입니까, 이게. 1900년대 초에 나왔는데. 사실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시제 차이. 예? 이 시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문제를 좀 가다롭게 낸다는 것은 이건 과거 아닙니까? 이 과거가 아니죠. 이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앞으로는 지금 비행기가 이미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 비늘을 이용해서 비행기 옆에 비행기 측면에 뭘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비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제가 보니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 말 같은데 그런 말 그렇게 말은 이것은 과거가 나와서 이렇게 이미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뭐 영감을 받을 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됩니다. 근데 이 과거 시제가 나왔죠. 이렇게 시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틀리고 맞는 문제를 시제를 가지고 틀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제가 문제를 내면 이렇게는 안 내겠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영어의 기본 실력을 측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내야지. 이건 뭡니까 이게 수학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시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혹시나 전혀 모를 때는 제일 긴 걸 그냥 찍으세요. 제가 이 7급 9급 문제를 쭉 보니까 제일 긴 게 답이 될 확률이 7급 9급에서는요. 한 40% 한 40%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요. 적어도 이런 독해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문법 문제 그런 거 말고 문법 문제는 뭐 길고 짧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왜냐하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출제자가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쓰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요. 정답이 안 되는 것은 이왕 틀리는 거니까 대충 써버립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 자, 그렇게 하시는데 이 모든 단어를 우리가 막 파헤치고 분석하고 그런 우리의 적군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뭐 뜻을 또 알아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그냥 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이 수단으로 그 어떤 징검다리처럼 보세요. 이것을 징검다리 한 개 뛰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 다 고마운 것들이죠. 이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마운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 왜 이거 막 전투적인 자세로 막 뛰어들어서 막 파헤치고 막 그냥 다 붙어 있는 걸 이렇게 왜 그걸 막 까발리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난리를 지기는지 참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가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 머리 아프니까 자 단어마다 정보를 준다. 아 여기 정보가 있네. 아 요것도 정보네. 정보. 그러면 단어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조금 주면 그 정보를 판단하기 힘든데 정보 양이 많아져 버리면은 그 정보를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이 정보의 어떤 매체로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예, 이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이 독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독해 기법 같은 거,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셔서 하셔도 되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건 나하고는 안 맞네 하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저하고 맞는 방법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안 맞는 방법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